네, 소개받은 국토연구원 권기상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한국 도시 공간구조 특성과 경제 성과 간의 관계라는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도시에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사람들이 모여서 삶으로써 만들어내는 규모의 경제나 복잡성의 경제가 사실 도시를 있게 하는 원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우리가 불가분성의 공유와 같이 인프라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수급 연결성이나 도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학습 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도시에 살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뭐 교통 정체라든가 혹은 환경오염이라든가 우리가 그 도시의 삶으로 인해서 비싼 집에 살아야 되는 지가 상승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학자들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어느만큼의 규모를 가져야 적정한가, 적정 규모에 대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논의들이 쉽사리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적정 규모가 과거와 현재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200만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적정 규모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막 1000만, 2000만 되는 도시들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런 도시가 존재한다는 건 그만큼의 이익이 그 안에서 발생한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실제 도시가 어떤 규모를 사회적 최선보다 더 많이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고민한 결과 규모의 경제를 조절하는 것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시 내부에서 구조를 어떤 식으로 다시 재조합하느냐가 굉장히 도시의 경제적 성과, 즉 직접 경제, 직접 불경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중요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런 메커니즘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직접 경제가 발생하는 공간적 차원과 직접 불경제가 발생하는 공간적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접 경제가 도시 차원 혹은 지역 차원에서 발생한다면 직접 불경제는 굉장히 국지적인 차원에서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도시 공간 구조를 그럼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할 거냐, 두 가지 차원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CBD에 얼만큼 인구나 고용이 가깝게 분포되어 있느냐, 즉 그 센트럴라이제이션과 디센트럴라이제이션의 한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국지적 차원에서 이런 고용과 인구가 그 클러스터드 되어 있냐, 즉 집중되어 있냐 분산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로 두 가지 차원을 통해서 공간 구조를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공간 구조가 사실은 가장 초기에 도시가 만들어지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점점 도시가 발전하면서 좌상향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어떤 차원이 결정론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건 단정 짓지를 못하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디센트럴라이즈 되지만 클러스터 되지 않는 모습들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도시들은 대개는 이런 형태의 직접 형태에서 점차 그 디센트럴라이즈 되면서 컨센트레이트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탈중심화된 집중 현상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중심성이라는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심성이 현대 도시의 직접 경제, 직접 불경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의로 이르게 됐는데, 실제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축 내에서 센트럴라이즈들을 모노센트릭으로 바꾸고 저쪽 디센트럴라이즈들을 폴리센트릭으로 바꾸는 형태로 측정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폴리센트릭에 대한 정의들을 보면 일정한 거리를 둔다. 즉 디센트럴라이즈 된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고용이 집중된 형태, 즉 클러스터된, 그러니까 컨센트레이트된 축에서만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될 수 있고, 특히나 중심지간 굉장히 균등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즉 실제 그 폴리센트릭이라는 축은 그 센트럴라이즈드와 디센트럴라이즈된 축과 컨센트레이트드와 분산되어 있는 다이스퍼스된 이 축 이외의 다른 형태의 차원들, 즉 여기 폴리센트릭이라고 쓰여져 있는 요 음영 처리된 부분들 어딘가에서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들을 각각 다 나눠서 그동안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국가별로, 그 다음에 스케일별로, 또한 특히나 고용을 보는지 인구 분포를 보는지에 따라 굉장히 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런 결과들이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한국 도시에는 그럼 과연 어떤 형태의 공간 구조가 직접 경제와 직접 불경제를 조화롭게 만드는 공간 구조일 것인가라는 물음이 생기게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럼 우리 한국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간 구조를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적 분석으로 본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특히나 이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한 연구들이 북미나 유럽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중국 중심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그들의 연구들을 보면 대개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작고, 또 중국 도시들 경우에는 도시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직접 경제가 여전히 더 크게 작용하는 형태의 그 공간 구조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직접 불경제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그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생산성이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는 형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도시 공간 구조에 생각했던 그런 도시에서는 어떤 형태의 공간 구조가 더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고용과 인구 분포를 각각 데이터의 문제든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설명을 했는데, 한국 사례를 보면 도심이 있으면 그 인구 중심지 같은 경우는 외곽에다가 새롭게 택지 개발해서 아파트를 건설하는 형태로 고밀로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해외와 굉장히 많이 다른 도시 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고용과 인구 분포가 각각 따로따로 떨어져서 어떤 것들은 이때 설명하는 방식을 한꺼번에 같이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설명할 수 없겠다는 문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이제 사례를 통해서 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고용과 인구 중심지를 탐색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고용과 인구 중심지를 탐색을 했고, 요거는 울산에 대한 결과입니다. 삼산동이 이제 도심으로 CBD로 나타나고, 주변에 울산대와 방어진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퍼플레이션 센터들이 쭉 나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아까 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각각 축들별로 이런 형태의 고용과 인구 각각에 대해서 지표들을 마련을 했고요. 대신 그 하나의 그 차원을 한 가지 지표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를 사용하되 대신 이것들을 주성분서로 묶어서 그 1주성분의 점수를 해당 차원에 대한 점수로 활용하면서 다양한 차원들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했던 측면들이 있고, 이건 오타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기 디스퍼션이 아니라 저거는 컨센트레이션에 대한 얘기고요. 그 옆에 있는 것들은 넌센터스가 아니라 센터에 모인 인구와 고용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계들을 설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이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구축을 하고 각각을 노동으로 나눈 다음에 로그를 취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결국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그 노동을 통한 생산성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에 대한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밑에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인데요.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구 밀도가 증가하면서 노동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도시 공간은 기본적으로 직접 불경제가 굉장히 강한 형태의 공간 구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구 분포는 어떤 식으로 정의되는 것들이 좀 더 나은가라는 것들을 보면, 인구는 집중될수록 그만큼의 직접 불경제 효과 때문에 생산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분산된 형태가 오히려 바람직하고, 중심성 지표를 살펴보면 인구가 점점 CBD 근처로 가깝게 입지할수록 그에 따른 그 입지 이점들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용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변수들은 사실 유의하지 않은데, 이것들은 다른 연구들에서 되게 고용 측면의 변수들이 유의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도시 전체 측면에서 사실 고용이 작동하는 그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서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폴리센트릭 그 변수에 따르면, 그냥 폴리센트릭 변수만 고려했을 때는 사실 이게 유의하지 않다가 그 도시의 밀도를 함께 고려했을 경우에는 이게 유의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의미는 기본적으로 그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폴리센트릭한 구조는 훨씬 더 이롭다. 다만 그런 것들이 없을 경우에는 오히려 모노센트릭한 형태의 도시 공간 구조가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같이 굉장히 직접 불경제효과 강한 형태의 국가에서도, 도시에서도
폴리센트릭한 것들이 반드시 항상 옳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한국 도시의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을 경우에 직접 불경제 효과가 존재를 하고 그런 효과들을 고려했을 때 인구가 집중되거나 분산되는 것이 효과적이고 다만 그 도심과 너무 멀어지는 형태로 인구가 분포하는 것들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면 되게 여전히 외곽의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서 인구들을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하고 거기에 인구들을 분산 배치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재고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도시 내 스케일에서 봤을 때 고용에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는 크게 유의하지 않게는 나타났지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직접 불경제가 강했을 때는 고용 분포가 폴리센트릭한 형태를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노동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그러니까 예전에 다른 연구들에서 보면 S4이나 혹은 다른 문헌들에서는 굉장히 폴리센트릭한 것들이 언제나 늘 옳은 것처럼 절대 선처럼 지금 여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도시에는 이것들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어떤 도시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어떤 도시에서 이런 폴리센트릭한 구조로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향후 과제는 이런 앞으로 좀 더 자료를 좀 쌓아서 패널화 시켜서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그 변화 요소들 같은 것들 그리고 다양한 스케일에서 연구들을 좀 더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